자, 여러분들 교재 보면 15페이지를 보세요. 자, 15페이지에 보면 이제 공인중개사법. 아까 이제 지금 현재 법이 공인중개사법이라고 그랬죠? 자, 이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 자, 제정이라고 하는 것은 만드는 거고요. 제정은 만드는 거고, 목적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을 왜 만드느냐. 이유를, 자, 법에 보면 어느 법이든지 항상 맨 앞에 제1조에는요, 이 법을 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인지 다 거의 다 보면 1조에 있어요. 그래서 이 법도 이 법을 왜 만들었냐라고 하는 이유를 1조에 목적에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한다는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왔던 부분이에요. 이제 20회까지 나오고 그 뒤부터는 조금 사라진 부분이지만 언제든지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올 때 다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릿속에다가 기억을 해놔야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자꾸 강조하는 부분,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내야 된다라고 하면 당장 오늘 다 기억해야 되는 건 줄 아는데 언제까지 기억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구나. 저만 그냥 높아시면 그러냐. 자,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시험 볼 때까지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정 목적을 보죠. 자, 목적에 보면 2번에 보면 목적 나오죠? 만든 이유. 자,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다음에 또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그 다음에 또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이렇게 토막을 잘라버리면 몇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4가지가 나오죠. 자,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다음에 또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만든 이유가 이 안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죠. 일단 공인중개사법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일을 하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업무하는 사항을 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보면 자, 여기서 이제 이거 만든 이유가 본격적으로 나와요. 전문성을 뭐하고 제고.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게 뭐예요? 전문성을 높이는 거죠. 제고가 뭐예요? 높이는 겁니다. 높이는 거. 전문성을 높인다. 자, 그러면 이거를 예전 거를 보면 돼요. 예전에 아까 런닝구 입고 슬리퍼 신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전문성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죠. 그냥 아무나 나 그냥 부동산 한번 해볼까 아무나 다 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문성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뭘 높여보자? 전문성을 높여보자라고 해서 전문성이 없는 것을 그래서 전문성을 뭐 한다? 제고. 높이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도 그 만든 목적이 나옵니다. 뭐랬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그랬죠. 자, 그럼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부동산 중개업이 건전했다. 건전하지 못했다. 건전하지 못했다. 아까 뭐 조폭 얘기도 했었죠? 예. 부동산 쪽에는 옛날에는 조폭들이 거의 다 들어왔었어요. 먼저 나중에 이제 경매 부분도 옛날에는 조폭들이 거의 있었습니다.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들어온 것은 90년대 초반부터 일반인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 이전에는 거의 다 조폭들이었어요. 그 정도로 이 부동산 쪽이 상당히 좀 그랬었어요. 어쨌든 이런 건전하지 못한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 건전하게 만들겠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국민경제 한가닥한다. 이바지한다는 얘기죠.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문구 변화가 상당히 심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굳이 거기까지 기억할 필요 없고 지금 어떻게 한다? 이거를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법을 만들었구나 라는 것만 일단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제 3, 4월 달에는 이 문구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한번 연습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16페이지를 보기 전에 이제 뭐를 보냐면 여러분들 교재는 일단 없는 내용인데요. 자, 법령의 구조를
자, 공인중개사법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공인중개사 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자, 이제 제가 기초 강의 때 했던 부분이지만, 그러나 한 번 더,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자, 법령. 법령의 구조를 한번 보죠. 이거 아마 공법에서도 혹시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적어도 법을 배우신 분들은 법의 구조는 어느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된다. 자, 그래서 법령이란 뭘 얘기한다? 법률, 그 다음에 또 시행령, 그리고 또 뭐가 있다? 시행 규칙이 있다. 자, 법률과 그 다음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요 세 개를 묶어가지고 뭐라고 표현한다? 법령이라고 표현해요. 법과 령, 법과 령이다. 그래서 법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법률, 법이죠? 법은 어디서 만드는 거? 예, 국회에서 만드는 거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듭니다. 국회는 뭐라 그래요? 입법기관이라 그러죠?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만듭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지네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니죠.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네들이 큰 틀만 만들어요. 지네들이 다 뭐 소기까지 다 들어가서 아주 세부적인까지 만들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큰 틀을 짭니다. 큰 틀을 짜는 게, 큰 틀 짜놓는 것이 뭐냐면 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만큼의 틀을 짜놨습니다. 자, 내가 이만큼 틀을 짜놨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만들어라. 너한테 위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너는 누구다? 예, 시행령인데, 시행령 그럼 누가 만드냐 이거예요. 예, 대통령이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자, 대통령이 만든다 그래서 시행령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대통령령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요 틀 안에서 이 틀을 벗어나면 안 돼요. 틀을 벗어나면 안 되고 틀 안에서 기본 또 세부적인 내용을 짜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대통령도 바쁘니까 이제 나는 요만큼만 만들었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만들어라. 너한테 다시 위임시키는데 이때 그 밑으로 위임시키는 걸 뭐란다? 시행규칙인데 시행규칙은 어디서 만든다? 각 부서장이 만든다 그랬죠. 각 부서에서. 행정부처에서 만든다 그랬죠. 자, 행정부처에서 시행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시행규칙은 각 부서에서 만든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 부령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행정부처에서 나머지 아주 세부적인 것을 이렇게 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큰 틀 안에 얼개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오면 이게 몽창 묶어서 뭐예요? 법령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시행규칙은 각 부서에서 만든다 그래서 부령이라고 표현하는데 행정부처가 여러 부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뭐를 담당 부서명을 붙인다 그랬죠. 공인중개사법은 어느 부서 담당? 국토교통부 담당이라 그랬죠. 그래서 자, 공인중개사법의 시행규칙을 뭐라 그런다? 국토교통부령. 자, 그래서 이거를 국토교통부령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시행령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고? 대통령령, 시행규칙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국토교통부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 시험 문제에 뭐 시행령은 대통령이다 이렇게 문제는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뭐는 대통령령으로 적한다. 이렇게 대통령 위임시키거든요. 법률에서는 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적한다. 이렇게 대통령 위임시키는데 요 문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적한다. 이렇게 문장을 바꿔서 나와요. 실제로 중개사법에서 이렇게 문제가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으로 정한다를 나중에 구분할 기회가 아마 올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게 많고 어떠한 사항은 국토교통으로 정하는 게 많다. 이런 것들을 한번 구분할 때가 아마 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법령의 구조를 한번 설명드렸는데 그럼 이렇게 법령은 어떻게 돼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하다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시행하는 거와 똑같은 사항을 저쪽 강원도 깡촌에 시행하는 거랑 어떻게 한다? 똑같은 사항을 시행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강원도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경우도 있고 서울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맞게 정해주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는 어떻게 하고요? 요만큼만 일단은 범위를 정해놓고 나서 나머지는 지자체, 네가 알아서 만들어라. 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돼요? 위임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법을 뭐라 그런다? 자, 지자체에서 만드는 법을 뭐라 그래요? 예, 조례라 그런다 그랬죠. 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광역지자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기초지자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광역지자체, 특별시, 광역시, 도. 그래서 이걸 줄여서 광역지자체로서 뭐다? 조례로서는 시도조례라 그랬습니다. 시도하면 특별시, 광역시, 도를 얘기한다 그랬고, 자, 그 다음에 기초지자체가 있었죠. 기초지자체는 뭐가 있다? 시, 군, 구, 조례가 있다 그랬죠.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광명시죠? 여기는 경기도죠? 그러니까 광역인 경기도 뭐가 있고? 조례가 있고, 광명시인 뭐예요? 광명시 조례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례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라는 거 하는 거. 조례는 시험 문제 안 나온다 그랬죠? 왜 안 나오냐? 각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답이 엉뚱하게 나오겠죠? 그러나 이런 조례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다 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요거는 기초입니다. 3월 때는 이거 언급 안 하고 넘어갈 거지만 그래도 지금은 여러분들 적어도 좀 알고는 넘어가시나. 자, 그러면 이제 용어의 정의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이제 용어의 정의. 자,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용어 정의예요. 이 파트는 거의 매년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는데요. 자, 용어의 정의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도 나오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뒤에 가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문장 그대로를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해를 하고 넘어가라. 자, 그러면 일단 가장 먼저 중개란 내용을 보죠. 자, 중개. 자, 중개란 이게 뭐예요? 중개. 아까 국어사전적 개념을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뭐였죠? 중개는 소개, 그 다음에 알선이라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소개, 알선인 개념이다. 그러면 이제 이 법에서는 그럼 중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자, 교재 보면 뭐라 했어요? 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뭐에 대해서? 자,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그 다음에 교환, 그리고 또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 하는 거? 알선하는 걸 있죠. 자, 뭐에 대해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득실, 변경은 알선하는 거. 알선이 중개라는 기본적 개념에 들어가 있었죠? 그러면 이때 중개대상물이란 뭐냐? 그럼 이 법의 3조에 보면 중개대상물이 있는데 이게 바로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임목, 광업재단, 그리고 공장재단 이렇게 됩니다. 자, 요 5가지 토지, 건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요 5가지가 이 법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중개란 개념에 자, 문장이 좀 길지만 요거를 아주 중요한 엑기스만 뺀다면 이 법상의 용어정에서 중개란 뭐다? 뭐에 대한 알선이다?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이다. 자,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고 넘어가라 했어요. 이 법상의 중개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이다. 즉, 자, 중개 대상물 뭐라 했었어요?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그 다음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했죠. 자, 그러면 이런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만이
이 법상의 중개고, 그러면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에 대한 알선은 요게 아닌 것 있죠. 토지 건물, 임목공업자나 공제자는 아닌 것에 대한 알선은 이 법상의 중개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중개 대상물은 조금 있다가 중개 대상물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토지 건물, 이게 뭐예요 지금 토지 건물? 그럼 이제 어제 배웠죠. 부동산이죠. 자, 그럼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도 어제 한번 들어보셨죠? 네. 뭐죠? 준부동산이죠. 부동산으로 어떻게 한다? 취급한다 그랬죠? 부동산으로, 법상에 보면 부동산으로 본다 그랬어요.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준부동산 혹은 의제부동산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결국은 이 5가지가 공통되는 게 뭐예요? 그렇죠. 부동산이죠. 그래서 이 법상의 중개는 앞에 뭐가 생략돼 있다? 네. 부동산이라는 것이 생략돼 있다 그랬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배우는 중개는 무슨 중개다? 부동산 중개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소개해 주는 것들이 많다 그랬죠. 자, 뭘 소개가 또 뭐가 있었어요? 남자 여자 소개가 있었어요. 남자 여자. 이거 뭐죠? 중매. 예. 이거를 법적으로는 뭐라 하냐면 결혼 중개라 그럽니다. 자, 남자 여자 소개시켜 줍니다. 분명히 소개는 중개고 그다음에 알선이죠. 그럼 이거는 남자 여자 소개시켜 주는 것은 이 법상의 중개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남자 여자는 뭐가 아니다? 뭐가 아니다? 부동산이다. 그럼 남자 여자는 뭐예요? 어디 보니까 동산이요 그러던데. 그러면서 동산일 수도 있죠? 여러분들의 가치, 가격은 얼마예요? 그 몸의 가치도 몸의 요소에 따라서 나오는 것도 있던데. 자, 어쨌든 부동산인지, 동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는 아니에요. 어쨌든. 예, 부동산은 아니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여자 소개시켜주는 것은 이 법상의 중개가 아니다. 그럼 이 법상의 중개가 아니니까, 자, 남자여자 소개시켜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법이 있다 그랬죠. 다른 법, 결혼 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따로 있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여기 소개시켜 주는 거 있죠. 직업 소개 있죠. 직업 소개. 자, 직업을 알선해 줍니다. 이 알선한 개념이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직업을 알선했습니다. 이 법상의 중개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왜? 직업은 뭐가 아니니까? 부동산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직업을 갖다 소개시켜 주는 것도 법이 따로 있어요. 직업 안정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법상의 중개는 이거에 대한 알선만 얘기한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기초적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를 뭐 하는 거? 알선하는 거. 뿐만 아니라, 자, 이 밑에 줄을 보세요. 그 밖에 권리득실 변경행위를 알선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권리가 득되고 실되는 거죠. 득실의 변경행위가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득되고 실되는 거 대표적인 매매죠. 매매 같은 경우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 받고 권리를 실하는 거죠. 사는 사람은 돈 주고 권리를 뭐 하는 거예요? 득하는 거죠. 자, 매매 교환 임대차가 권리득실 변경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라는 뜻은 요 밑에 있죠. 그 밖에. 그거 말고도 권리득실 변경 행위가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이 뭐냐면, 자, 저당권, 그 다음에 또 전세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상권, 그리고 지역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 중개 대상 권리, 중개를 해주는 권리예요. 자, 토지나 건물에 뭐 설정하는 거? 저당권 설정하는 거를 뭐 했다? 알선했다. 그러면 뭐가 된다? 이게 중개예요. 자, 토지나 건물에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을 설정하는 것을 뭐 했어요? 알선했죠. 그러면 이것도 중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저당권이나 전세권 이거를 설정하는 것을 소개시켜줬다면 이건 모두 이 법상의 중개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자주 나온 판례가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요거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온 부분이고 중개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짓는 개념이 돼요.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금전, 소비, 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 행위를 뭐했다? 알선했다. 자, 금전, 소비, 대차가 있습니다. 금전은 돈이죠? 그럼 소비, 대차가 뭐냐면 소비, 대차 여러분들이 빌려 주고 받는 거예요. 빌려 주고 받는 거 소비, 대차. 소비, 대차의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계속 일상생활에서도 소비, 대차 계약 많이 해요. 가장 대표적인 뭐냐면 월세가 아니고 빌려 주고 받는 거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대출. 금전은 대출이죠? 자, 예, 금전 소비 대출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일반 물건에도 있어요. 여러분이 리스 계약하는 거 있죠? 리스 계약 뭔지 아시죠? 예, 그게 바로 소비 대차 계약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너한테 빌려주고 사용량에 따라서 아니면 기간에 따라서 얼마를 받겠다 뭐 이런 게 리스 계약이죠. 자, 그것이 대표적인 소비 대차 계약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뭐가 있다면 금전이 있다면 이건 금전을 빌려주는 거죠. 그 금전을 빌려주고 받는 것에 대한 것을 알선을 합니다. 자, 여기에 A가 있고 B가 있고요. 자, 갑이란 A는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뭐가 없냐면 돈이 없어요. 땅만 잔뜩 갖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B는요. 얘는 땅은 잔뜩 갖고 있는데 뭐가 없다? 돈이 없는데. 그러면 B는 가진 게 뭐밖에 없는 가진 게 뭐밖에 없는 사람? 돈밖에 없는 사람이죠. 돈만 잔뜩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A가 돈 필요하니까 B한테 빌려줘 그러면 될 텐데 A가 B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갑에게 오죠. 그래서 야,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 있으면 좀 소개시켜줘. 그래서 갑이 누구를? B를 A한테 소개시켜주고, 자, 이 B가 A에게 뭘 빌려주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겠죠? 자, 요까지가 뭐 한 거예요? 갑은 금전 소비대차를 어떻게 한다? 알선했죠. 자, 요까지. 요 첫 번째 요까지. 요거 이 법상의 중개에 해당된다 안 된다? 이 법상의 중개에 해당 된다 안 된다? 해당 안 된다. 자, 첫 번째 줄만 얘기했죠, 지금? 이 법상의 중개에 해당되지 않는다. 분명히 알선했죠. 알선이면 분명히 소개시켜 준 거죠. 그럼 소개가 중개죠. 근데 이게 이 법상의 중개에 해당 안 된다. 이유는 예, 금전 자체는 뭐다?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금전 자체는 중개대상물 아니죠. 그래서 이 법상의 중개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줄로 넘어갑니다. 자, B가 A한테 돈을 빌려주려고 그러니까 떼먹힐 것 같죠? 그러니까 마침 뭐가 있어요? 땅이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다 뭘 해줘? 저당권 설정해줘. 그래서 B가 A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 토지에 뭐를 설정했다면 저당권을 설정을 해버렸죠. 그러면 갑은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갑은 결국은 이 A와 B 사이에 토지에 대한 뭐를 저당권 설정행위를 알선 소개시켜 준 거죠. 자,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행위를 알선했습니다. 이거는 이 법상의 중개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이 내용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아시겠죠? 이게 시험 문제 자주 나왔던 판례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 나온 판례이기도 하지만 중개라는 개념을 여기서 정확하게 이 법상의 중개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이제 18페이지를 잠깐 보세요. 18페이지에 보면 중개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중개 유형 종류 찾았어요? 예, 상사중개와 민사중개. 자, 이제 포괄적 중개에 대한 소개라는 개념에서 포괄적인 개념을 일단 봅니다. 자, 상사중개, 그 다음에 또 민사중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시중개와 그 다음에 또
참여 중개가 있습니다. 상사 중개. 상사가 뭐예요? 네, 회사와 관련되죠? 상사, 상업과 관련됩니다. 지금 장사와 관련되죠? 상사 중개는 장사하는 것을 중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타인 간의 자, 상행위를 뭐 하는 거다? 알선하는 거. 이렇게 됩니다. 중개해 주는 거예요. 상행위, 장사하는 거죠? 자, 장사하는 것을 갖다가 알선한다면 이거는 상사 중개가 되고요. 이 상사 중개는 일단은 뭐 어떤 법이 적용되냐면 상법이 적용돼요. 그래서 상법을 보면 상법에 중개업이라는 파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상법에도 중개업이라는 게 별도 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상사중개,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장사하는 것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자, 여러분들이 장사하는 것을 소개해 주는 거, 그럼 뭐가 있을까요? 예, 맞아요. 보험 중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냐면 보험 설계사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머릿속에 아마 보험 설계사 생각하신 분 아마 있을 거예요. 보험 설계사가 아니에요. 보험 설계사는 따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자격증 중에서 공인 자격증입니다. 공인 중개사처럼 보험 중개인이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보험 중개인 있어요. 이건 국가 공인 자격증입니다. 공인중개사보다 더 어려워요. 시험 보는 게. 자, 이 보험 중개인을 자격증을 따면 보험을 알선하는데, 자, 저 5만원짜리 생명보험 이런 게 아니고요. 자, 이런 건물주와 보험회사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 건물주가 뭘 들어야 돼요? 화재보험. 그렇죠. 화재보험. 이런 건물 갖고 있으면 화재보험이 만만치 않죠? 자, 비행기 보험 있죠? 뭐 이런 선박보험 있죠? 이런 거 대형 보험들. 이런 것들을 보험회사와 연결, 알선해 주고 나서 알선료를 받는 직업이 뭐냐면 보험중개인이에요. 바로 그 보험이 뭐가 된다? 장사하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상사중개예요. 자, 지금 현재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젊으신 분들 잘 모르는데 무역상사라는 회사 혹시 들어보셨죠? 옛날에 뭐 대우상사, 한일상사, 현대상사 뭐 대기업은 다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옛날에 그 무역상사에 들어갔다가 해외에서 뭐 좀 돌다가 실적만 좋으면 바로 어디 임원까지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꽃이었었습니다. 한때는 무역상사가 서로 들어가려면 꽃이었어요. 그 무역상사가 하는 일이 뭐였냐? 무역하는 일이었겠죠, 이름이. 바로 뭐냐면 수출입을 알선하는 회사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제품을 밖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른 회사에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제품이 있는데 니네가 아니면 사봐라. 연결시켜주고 수입품도 당연히 수출만 해서 역할은 안 되죠. 해외에 나갔으니까 수입품도 어떻게 돼요? 연결시켜줘요. 없어졌죠? 다 없어졌죠.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소규모로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오파상이라는 거 있죠? 왜? 이게 이제 소규모로. 오파상이 뭐냐면 이제 소규모로 해가지고 이렇게 알선해주는 회사는 일단 남아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뭐다? 상사중개. 장사하는 것을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법을 적용한다. 그러면 이제 민사중개는 뭐냐? 자, 민사중개는 이거는 상사중개 이외의, 자, 상사중개 외의 중개를 뭐라 그런다? 민사중개라 한다. 상사중개 외의 중개. 자, 그건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배우는 중개가 무슨 중개죠? 부동산 중개죠? 자, 부동산 중개. 부동산 중개. 그 다음에 또 아까 다 언급했던 거예요. 혼인 중개. 자, 결혼 중개라 그러죠? 결혼 중개. 그 다음에 또 직업 중개. 이런 것들이 뭐다? 민사 중개에 해당돼요. 그래서 각각의 이거는 민법이 아닌 개별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는, 자, 부동산 중개는 무슨 법 적용? 개별법이 적용된다 그랬죠? 부동산 중개는 무슨 법 적용?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법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공인중개사법 배우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럼 부동산 중개는 무슨 법 적용한다? 중개사법. 그렇죠. 아이고, 답하기가 힘들죠, 이게? 자, 공인중개사법 적용되죠? 그러면 결혼중개는 아까 잠깐 얘기했죠? 결혼중개업 관리하는 법률이라는 법이 있고, 직업중개는 직업안정법이라는 법이 있다 그랬죠? 각각의 개별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옛날에 자주 나왔던 문제이지만 요즘은 뭐 너무 쉬워서 안 나와요. 부동산 중개는 상사 중개다, 민사 중개다? 네, 민사 중개다. 참, 몇 회 때까지는 꽤 나왔던, 아주 잘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쉽죠? 이런 문제만 나오면 좋겠죠? 네, 이런 문제만 나오면 좋겠는데 요즘은 너무 쉬워서 안 나와요. 그러나 알고는 일단 넘어가줘야 돼요. 자, 그러면 지시중개와 참여중개가 있어요. 지시중개는 단순한 소개를 목적입니다. 소개를 해주면 보수를 받는 것이 지시중개고요. 참여중개는 거래가 성사되지만 보수를 받는 것이 참여중개예요. 자, 보죠? 지시중개는 뭐만 하면요? 소개만 해주면 뭘 받는 거? 보수 받는 거다. 소개만 해주면 보수 받아요. 이거 부동산 중개, 결혼 중개, 직업 중개 중에서 소개만 해주면 보수 받는 게 있어요. 뭘까요? 네, 맞아요. 결혼 중개. 직업 중개는요, 직업을 소개해줘만 보수 받는 게 아니라 뭐 해줘야지만 소개해줘가지고 취업이 돼야지만 거기에 따른 뭐 급여에 얼마를 받든지 뭐 몇 프로를 받든지 그렇게 하죠. 자, 결혼 중개. 바로 여러분들이 결혼 상담소 통해서 결혼하신 분 계세요? 물어보면 손 안 들더라고요. 근데 그 동네가 장사 꽤 잘 되는 것 같은데. 뭐 요즘은 상당히 많죠? 예, 뭐 재혼 전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근데 이렇게 이걸 여러분이 가보면 조건에 맞는 사람 몇 명을 소개시켜 주겠다라는 조건하에서 이거를 알선료를 받습니다. 소개시켜 주는 조건.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는 일단 상관 안 해요. 물론 이제 거기에 뭐 결혼 플래너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잘 붙여주려고 뭐 노력도 하고 하는데 그거는 큰 회사고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소개가 주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 젊으신 분들 절대로 작은 회사 가지 마세요. 작은 회사 가면 남자분들 가면서 보자. 남자분들도 갈 분이 계시구나. 그거 보니까. 하여간 요즘 뭐 재혼 전문도 있다 그랬죠? 재혼 전문도 있으니까 갈 때 큰 회사 가세요. 작은 회사 가면 격리 여직원 나옵니다. 이거는 실제 뉴스에 나온 거예요. 격리 여직원 나와요. 왜 격리 여직원 나와요? 그러니까 뭐만 맞추면 돼요? 숫자만 맞추면 돼요. 몇 명 소개시켜주겠다라는 숫자만 맞추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격리 여직원 보냅니다. 야, 갔다 와. 그러면 가서 이제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밥 얻어 먹고 나중에 뭐 하면 돼요?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쪽지 하나 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큰 데 가는 게 나아요. 자,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바로 뭐가 목적이기 때문에? 소개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결혼 중개 배우는 게 아니죠? 뭐 배우는 중? 네, 부동산 중개 배우는 중이죠? 그럼 부동산 중개에서도 단순하게 소개만 해주면 보수를 받는 게 있었어요. 있었었다는 이 표현은 지금은 없다는 얘기죠. 바로 뭐냐면, 자, 아주 먼 옛날에 있었던 부동산 전시업이었습니다. 이런 거 들어보죠. 여러분들 부동산 전시장이라는 곳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이제는 물어보면 거의 대답이 안 나와요. 한 10년 전까지만 물어봐도 가보셨던 분들이 좀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더라고요. 부동산 전시장 90년대 때까지는 꽤 있었어요. 있었었고 뭡니까? 신문사 같은 데서 많이 했었고 또 이런 개인적으로도 전시장을 많이 운영했었어요. 자, 이런 전시장이니까 뭐예요? 갤러리가 있죠? 갤러리를 운영합니다. 이렇게 해서 벽에다가 서울 물건, 경기도 물건, 충청도 물건, 전라도 물건, 경상 물건 쭉 해가지고 이제 접수를 받아서 붙여놓는 거예요. 붙여놓고 나서 자, 전시장을 운영하죠? 자, 이때
자, 의뢰받아가지고 전시를 이렇게 해놔요. 그 전시를 할 때 전시하는 벽에 걸어두는 조건으로 한 달 동안 걸어두겠다. 뭐 이런 조건으로다가 보수를 받았어요. 이거를 뭐라 하냐면 전시 수수료라고 했었습니다. 바로 이 과목에서도 2002년도까지 실제로 있었던 문구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동산 전시장이 이렇게 전시업을 하면서 자 이렇게 전시를 하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갤러리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와가지고 서울 자 이제 지방에서 서울 물건이거나 아니면 서울에서 지방 물건을 보죠? 이거 좀 소개시켜줘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연결시켜주고 또 별도의 또 알선료를 또 받습니다. 바로 그때 요 전시를 하면서 보수받는 거 이게 뭐예요? 소개만 해주고 보수받는 거죠. 부동산 전시장. 근데 이 부동산 전시장이 2000년도 들면서 급격하게 없어집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없어지겠죠? 왜 없어질까요? 예, 인터넷 때문에. 90년도 때는 저쪽에 내가 서울에서 충청도 물건을 지금 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그쪽 가서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이런 전시장에 와서 물건을 보거나 둘 중에 하나 해주면 되죠. 근데 지금은 앉아가지고 전국 물건 다 뒤질 수 있죠. 인터넷이 급속하게 2000년대 보급되면서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2002년도까지 이 법에도 여기 과목에도 있었다 그랬죠. 2000년부터 없어지 유명무실해지다가 2002년도에 그게 싹 규정 자체도 없어져 버려요. 자, 바로 옛날에 있었는데 없앤 요 부동산 전시업 이게 바로 대표적인 부동산 중개 관련된 지중개예요. 그래서 이거를 뭡니까? 지시중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도 표현하면 전시중개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전시중개라고 한번 나온 적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단순하게 소개만 해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참여중개는 어떻게 돼요? 단순하게 단순히 아니고 거래가 성사되면 뭐 받는 거? 보수를 받는 거. 이것이 참여중개에 해당된다. 자, 중개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리를 해봤고 그러면 넘어갑니다. 20페이지에 용어정의 두 번째. 뭐가 나와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뭐예요? 공인중개사. 이 법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 이 법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뭐라 한다? 공인중개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해가지고 공인중개사 시험 쳐가지고 합격하면 뭐가 되는 거?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죠.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고 했죠? 그럼 자격 취득하지 않은 자를 뭐라 그런다? 중개보조는 자격 없이 일을 한 사람들이 중개보조이고요. 무자격자. 예, 무자격자. 자격이 없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법에서는 미법에서 표현하는 용어가 별도로 있어요. 아주 쉬워요. 예,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내가 예전에 했었나? 했었던가요? 공인중개사가 했었구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자, 다시 간단하죠? 자, 다시 한번.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 그러면 자격 취득하지 않은 자를 뭐라 한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중개업이란, 자, 세 번째 용어를 보죠. 세 번째 용어를 보면 중개업이란 부분이 나옵니다. 자, 중개업이란 세 가지 조건이 모두 해당되는데, 자, 중개업이란 보면 요때 중개는 앞에 뭐가 생략돼 있다 그랬어요? 저쪽에서 하면 있죠? 예. 자, 요거는 부동산이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부동산 중개업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중개는 소개라는 개념이었고, 자, 업이 뭐라 했죠? 장사. 그래서 자, 업은 장사하는 거다라고 했었고요. 장사 조건 두 가지. 일단 계속해야 된다. 또 하나는 보수를 받아야 네, 보수, 돈 받아야 된다. 자, 두 가지가 장사의 기본 조건입니다. 자, 일단 장사의 기본 조건. 자, 이제 용어정의 보기 전에
일단 기본 조건을 보고 보겠습니다. 돈 받아야 된다. 무료로 하는 것은 뭐가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것을 소개를 해주면서 무료로 돈을 안 받고 소개를 해주죠. 계속 하더라도 이건 뭐다? 네, 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혹시 여기 YMCA라든가 YWCA 관여를 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제가 알기로 YMCA나 YWCA 가면 전세 알선을 해줘요. 그 회원들 있죠. 그 YWCA 그 회원들끼리 해가지고 전세 알선 해줍니다. 아직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뭘 안 받아요? 보수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관청에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회원들끼리 해가지고 알선해주는데 뭘 안 받는다? 보수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아니란 얘기예요? 업이 아니란 얘기죠. 자, 그래서 일단 돈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계속해야 된다. 어쩌다가 한 번 한 것은 뭐가 아니다? 업이 아니다. 자, 계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다가 한 번 한 것은 이거는 장사의 목적이 아니란 얘기죠. 자, 그래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한다면 일단은 중개업이라는 용어정이 다시 보죠. 교재는 뭐라 그랬죠? 교재를 한번 보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그 다음에 일정한 뭘 받고 보수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중개를 어떻게 한다? 업으로 행하는 것 있겠어요.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지 말이죠. 길 가는 사람 붙잡고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팔아줘, 이거 사줘 라는 의뢰가 있어야지만 그거를 받아가지고 연결시켜 주겠죠. 자, 그 다음에 보수받아야 된다. 무료라는 것은 뭐가 아니다? 업이 아니다. 그러면 자, 이와 관련된 이제 판례가 나오는데 자, 등록하지 않은 일반인, 여러분들과 같은 일반인이 보수를 받기로 약속합니다. 내가 요거 소개시켜 줄 테니까 돈 얼마 줘 라고 요구를 했고 상대방은 그러면 거래를 성사시키면 얼마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거래를 성사시켜 줬는데 아직까지 뭐를 안 받았어요? 보수를 안 받았죠. 이거는 업이다, 업 아니다? 네, 보수를 받기로 약속을 했어도 아직까지는 뭘 안 받았기 때문에 보수를 안 받기 때문에 업이 아니라 그랬어요. 보수를 받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 그 다음에 중개를 뭐 한다? 업으로 행하는 것. 이때 업은 무슨 뜻? 계속적. 계속적. 그 다음에 반복적 개념이라고 그랬죠. 계속해야 된다. 우연한 기회 알선해주고 보수받았습니다. 우연한 기회 알선하고 보수받았어요. 이거는 업이다, 업 아니다? 업이 아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요것도 관련된 판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요거 업이란 세 가지. 의뢰받고 뭐 하고요? 보수받고 그 다음에 업으로 요 세 가지가 모두 해당지면 된다. 자,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1페이지 뭐가 나오냐면 개업공개서 좀 쉬었다 하시죠?